그리고 이거 재밌었는데 네. PPT 사용력으로 네네네. 삼성에서는 PPT 많이 사용하셨죠? 네, 많이 했죠. 저는 특히 개발자다 보니까 저희가 실험, 개발 이런 실험 같은 걸 하고 나서는 결과를 전부 다 PPT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PPT를 만드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꽤 이제 잘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MBA를 갔어요. 근데 MBA에서도 PPT를 엄청 가르쳐요.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뭐 컨설턴트 아니면 투자 회사 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PPT 교육을 또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존을 딱 봤더니 PPT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 쓰나요? 네, 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뭐 밖에 외부에 나가가지고 어떤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정말 쓸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전부 다 저희는 이제 글로 쓰고요. 네, 그 글을 읽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 결정도 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씁니다, 네. 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점을 찍는 찍죠. 그렇게 해서 글쓰기를 한다는 네, 거죠. 쭉 적어 나가죠. 네. 그래서 그게 한국의 그 6페이저 네. 그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6장 이내에 그걸 다 실어야 된다고, 네, 중요한 정보.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전부 다 6장에 하고 물론 이제 그 후에 어펜딕스라 해서 참조 자료들을 이렇게 넣을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원본은 최대한 웬만하면 6장 이내에 추려서 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어에 좀 조기 교육 받으시고 계속 그 영미권에서 잘하셔서 좀 언어에 자유로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 공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글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글을 써서 이제 좀 저희 리더십들에게 보여줄 일이 있었었는데 사전에 매니저한테 보여주니까 잘 썼네 라고 하고 다 빨간 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금은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쓰고 매니저의 빨간 줄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이러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글은 디렉터급의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쓰냐도 봐요. 그렇게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남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을 보통 PPT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써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게 문장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논리가 맞는지도 보게 되고요. 그렇게 글을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여러 번 생각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도 경험해 보시고 아마존도 경험해 보시고 PPT도 경험해 보시고 글쓰기도 경험해 보셨는데 글쓰기가 가진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회사가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개발팀에서 일했었을 때 파워포인트를 써서 개발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자체가 굳이 그거는 글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딱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PPT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존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치고 이럴 경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글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그 회의 같은 걸 할 때 그 회의 안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가져가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보니까 그거를 또 뭐 한 30분인가 10분인가 이렇게 먼저 읽는다고 하던데요, 회의실에서. 예,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주관자가 있으면은 이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사람들 연락을 한 다음에 의제랑 목적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를 다 해요.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주고 자, 이번 회의 목적은 이런 건데 글 10분 동안 읽고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10분 동안 조용해져요. 10분이 지나면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니? 그러면은 누가 뭐 2분만 더 읽자. 이러면 기다렸다가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글에 대한 먼저 피드백을 받아요. 뭐 이 글 굉장히 잘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설명해줘. 그런 다음에 이제 더 목적에 더 가까운 질문들을 하고 네, 토론을 시작을 하죠. 그럼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어떤 글이고 누구한테 보고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정말 뭐 임원 보고라고 해서 정말 긴 글을 써야 되면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뭐 간단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뭐 한 장짜리 글은 그래도 네, 한 30분 내로는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네. 훈련이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네. 혹시 뭐 제프 베조스한테 쓰거나 아유, 아니요. 보시거나 그런 적이 저는 네, 실물은 혹시 보셨나요? 전 실무도 이제는 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아. 제가 2018년도에 입사를 했었는데, 네, 우선 제가 유럽에 있기도 하고, 네, 보기가 네,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승진에 대해서도 적어놨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은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근속연수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을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좀 밑바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특징 같은 걸 많이 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속연수라는 걸 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몇 년 내로 뭐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승진 대상자가 되고요. 그것도 재밌는 게 승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난 지금 승진시켜달라고? 네, 난 준비가 됐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빼고 벌써 다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입사했었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나 이제 다음 걸로 가려면은 뭘 준비해야 돼? 라는 얘기를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빨리 너 얘기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알아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승진을 찾아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이해가 되게 어렵네요. 네. 그 공감하기가.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건방진 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저도 좀 되게 새롭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어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약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니저한테 앞으로 1년 동안은 좀 이런 쪽으로 좀 제 자신을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승진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왜냐하면 보면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본인 난 벌써 준비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내 과대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를 함부로 과대평가하긴 좀 그래서 네, 대충 이 정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할 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먼저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주의인 것 같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업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완벽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효율을 많이 봐요. 그래서 리더십 원칙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빠르게 실천할 건지 완벽하게 할 건지 저희는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빨리 하는 결정이 오히려 완벽한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 다니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변 후배들한테도 삼성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들어가면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지 인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기초적으로 잘 가르쳐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좀 좋은 상사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매일같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저를 앉혀놓고 일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제가 이제 개발팀에 있다 보니까 복잡한 이론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막 조급해 할까봐 좀 천천히 배워도 된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해서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받고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아마존보다는 미국 회사의 느낌인 것 같은데 정말 처음 3개월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매니저도 많이 가르쳐주고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라, 많이 지도를 해줘요. 근데 딱 3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프로젝트,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알아서 배워나가면서 네, 성과를 내야 되죠. 약간 마음대로 질문하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이는 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는 게 있으면 매니저 붙잡아 놓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기대하는 것 자체가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항상 있어요.
그 질문 잘하는 법, 네네. 그 책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딱 얘기하신 거는 약간 질문하기가 조금 그런 게 있을 네.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3개월 이내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단어 뜻을 모르겠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줘. 이런 것도 괜찮은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친구가 잘 일을 적응을 못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한국에서 보면 얘기하면은 막 서양 분들이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네네. 질문, 뭐 한국은 질문 안 한다고 그러고 네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런 3개월 이런 바운더리가 좀 있는 거네요. 그런 경계선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타부서랑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처음 듣는 질문이다. 처음 듣는 단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내 제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야, 3개월 만에 그거를 알기가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보통 2년, 3년? 그렇죠. 그래야 조금 더 편한 게 있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딱 준 다음에 3개월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개개인들이 다 알아서 본인을 약간 더 푸시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적응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 적응하는데 꽤나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학습 능력이나 내적 동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스트레스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책임감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스트레스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좀 많이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3개월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개발자였고 그것도 하드웨어 개발자였다가 소프트웨어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된 거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품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바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초기에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3개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배우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통 MBA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컨설팅을 많이 가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갔고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게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공부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매니저가 컨설턴트 출신인데 그분 말로는 본인이 컨설팅에서 배웠던 것보다 아마존에서 배운 게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 컨설턴트를 하다가 이제 IT 기업에 오신 건데 아마존에서 일을 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많은 걸 배웠던 것 같다. 성장 속도가 더 높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를 해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불량률은 낮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잘 짜여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가장 큰 스타트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서비스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정해진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나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직접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하드웨어 같은 게 한 번 실수하면 네. 어마어마한 또 자원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아마존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임팩트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